요즘에는 학교가 거의 그냥 학원화가 됐다고 보거든요. 대학교도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 돼버렸고, 최근 들어서 뭔가 학생들이 의욕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정말로 많다고 생각해요. 요즘 커뮤니티 업체들이 정말로 많이 생겨나고 있고, 과연 앞으로 어떤 것이 살아남을까 저도 많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커뮤니티라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라이프코드의 서보현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은 라이프코드 채널에 제가 많이 출연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기회가 닿게 돼가지고 이런 좋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업체나 그 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철학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이 라이프코드라는 업체를 만들고 이제 운영해 오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라이프코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영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스터디코드라는 입시 업체를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있는 서보현이라고 합니다. 라이프코드가 요즘에 옛날에 입시 관련된 것을 주된 콘텐츠로 하실 때랑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엔 커뮤니티에 굉장히 에너지를 쏟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커뮤니티는 일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커뮤니티죠.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냥 모임을 위한 모임, 그냥 친목, 그런 커뮤니티가 가장 1차적인 커뮤니티일 거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취미에서 약간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취향을 공유하는, 책을 읽더라도 나는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 나는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조금 취미에서 조금 더 나에 대한 고민이 들어간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면 가치관을 좀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있을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 관련된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그거 다음 단계가 뭔가 인생관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 저희 라이프코드가 좀 표방하는 거는 이 인생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취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나이도 성별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인생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도 사람이고 가장 도움이 되는 것도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 라고 고민을 할 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거기서 힘을 얻기도 하고, 반대로 너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냐? 라고 하면 또 방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두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가치를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사람들의 삶을 좀 잘 바꿔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커뮤니티라는 것이 많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많은 커뮤니티가 생겨나는 거는 전 새로운 현상이라 생각하는데, 요즘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는 사실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슬로우의 욕구를 봐도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런 커뮤니티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전통적인 커뮤니티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연, 학연 그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걸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가족이죠. 혈연 집단. 근데 가족 커뮤니티도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약화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한 20, 30년 전만 해도 4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가구 형성의 한 절반 정도는 차지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죠. 30% 이상이 1인 가구고, 2인 가구가 20%가 넘어가고, 둘을 합치면 한 60%, 70% 정도가 1, 2인 가구고, 과거에는 그래도 사촌들끼리 만나는 것도 간혹 있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촌들끼리 연락하는 경우도 잘 없을 거고, 명절에도 잘 안 만나죠. 그 다음으로 또 가장 전통적인 커뮤니티를 생각을 해보면 학교나 직장, 동창회, 회사 모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좀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도 그 집단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 집단 내의 결속력이 되게 약화가 됐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
같으면 뭐 물론 거기서 공부도 하고 뭐 하지만 사회화가 되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인식도 있었고 그 집단의 소속감도 되게 많이 느꼈는데 요즘에는 학교가 거의 그냥 학원화가 됐다고 보거든요. 중고등학교는 입시 기관 그냥 대학을 잘 가기 위한 수단이 돼버렸고 대학교도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제 소속감을 느끼기보다는 여기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빨리 이렇게 내가 공부해가지고 성취를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가야지 그런 인식이 더 강해졌다고 보고 직장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뭐 평생 직장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난 이 직장에 뼈를 묻어야지 충성을 다해야지 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그냥 내 커리어 패스 중에 그냥 일부일 뿐이고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데 전통적인 커뮤니티는 없어지니까 다른 커뮤니티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사회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이제 인터넷 세상을 보면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혐오가 이제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혼자 있으면 좀 불안한 거지.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싶은 욕구가 많이 팽배해져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나 기술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고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저는 이 현대사회에서 커뮤니티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표출됐었던 사건 중 하나가 그 게임스탑 사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은 뭐 테슬라도 그렇고 요즘에 한국 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XRP, 리플,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그런 게 특정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활동을 하고 밈코인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분출력을 가진 현상인데 실제로 세상에 많은 파급력을 끼치고 근데 그들은 그 돈이라는 굉장히 명확한 그렇죠. 지향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집이 가능한 건데 네. 결국에는 다른 모든 커뮤니티들이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라이프코드는 어떤 힘을 바탕으로 결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최근에 이제 생겨나는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속성을 또 보면 과거랑 좀 달라진 경향성이 있거든요. 이제 어떤 게 다르냐면 과거의 그런 커뮤니티들은 가족들이나 가족 커뮤니티, 학교 커뮤니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인 커뮤니티잖아요.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집에 둘째 아들이야. 회사 갔더니 누가 김대리가 있어. 이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형성되는 커뮤니티였다면 요즘에 형성되는 커뮤니티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랑 나는 같이 엮이고 싶어. 굉장히 능동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돈을 버는 거나 뭐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내가 같이 엮이고 싶은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어떤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그걸 나타낸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주체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언제든 내가 그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 또 내가 쉽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를 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열정을 갖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추구하는 인생관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목적이나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각자의 삶에서 주어진 모든 경험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만하게 하고 그 경험을 온전히 가져올 수 있다면 모든 걸 내가 다 온전히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만 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제가 알기로 라이프코드는 청년층 위주의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저도 독서 모임 같은 걸 운영하지만 주로 청년층을 저도 청년이고 많이 만나보고 하면서 과연 지금의 이 대한민국 청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청년층을 많이 만나보셨을 때 요즘의 청년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성 같은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과거에 스터디코드라는 입시 업체를 운영을 해왔잖아요. 사실 어떠한 그런 변화를 학생들로부터 좀 감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열심히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많이 시켜왔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막 이런저런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동기부여도 하고 의욕을 좀 불어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뭔가 학생들이 의욕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메시지들이 먹히지 않고 암만 저희가 푸시를 해도 아유 뭘 공부를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명문대 가서 뭐하나 이런 학생들 어떻게 보면 되게 무기력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학생들이랑도 얘기도 해보고 이런저런 조사도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던 전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업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 있어서 그래 좀 참고 해보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봐야 뭐 삶이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라는 게 학생들까지 내려간 거죠. 의대를 가면 좀 달라져. 또 아니면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줄 게 많으면 내가 금수저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뭐 크게 의미가 있나? 근데 의대까지는 내가 못 갈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이제 뭔가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학생들한테서 되게 많이 느껴졌는데 무기력감을 많이 느끼는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내 삶의 의미는 뭐지? 라는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왜냐하면 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쟁을 해서 이제 밟고 올라가가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더 많이 벌면 행복한 삶이야 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워오면서 자라왔는데 다른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받은 바가 많이 없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다른 기준으로 나는 그냥 나만의 기준으로 살 거야 라는 사람들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무기력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상황이 그렇게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게 문제라면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물론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결국엔 우리가 극복하고 더 강한 도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네. 더 열심히 결국 우리 세대가 도전해야 된다고 믿는데 한국의 지금의 청년 세대의 도전의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환경적으로는 되게 많이 도전의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고 봐요. 과거에 비해서 직업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선택지도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돈을 버는 방법들도 진짜 SNS에 보면 정말 수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렇게 기회는 많다고 봐요. 정작 도전을 많이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조금 물음표가 붙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이 부모님들의 통제를 많이 받으면서 자라온 세대거든요.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모의 과잉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난 세대가 지금 10대, 20대들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뭐 운전하는 청년들, 술 마시고 뭐 연애를 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여튼 과거에 비해서 뭔가 실패를 하는 경험들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험들을 할 기회가 많이 없어진 채로 성인이 되는 거죠. 뭐 하다못해 친구들이랑 놀면서 놀이터에서 놀면서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이제 뭐 그 문제를 극복해 보기도 하고 놀이를 하다가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해결해 보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껴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친구랑 투닥거린다 싶으면 이제 부모들이 개입해서 너희들 싸우지 마. 또 부모 없이 밖에서 노는 것들도 이제 요즘엔 없죠. 안전한 키즈 카페에서 논다거나 또는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부모님들이 애초에 다 커버를 하면서 안전하게 정말 그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만 느끼면서 이제 크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과거 세대에 비해서는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저하는 거죠. 도전을 주저하고 한번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그런 경험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극복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정보가 또 너무 많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기엔 널려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죠. 뭘 해도 그걸 도와주는 정보들이 이제 수두룩하잖아요. 뭐 어디 그냥 맛집을 가도 실패 없는 메뉴 선택 어딜 가도 실패하지 않는 어떤 코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도 너무나 많잖아요. 성공한 사람도 많아 완벽한 방법도 있어 근데 내가 실패를 하고 이제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되게 루저 같은 느낌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플러스를 만들어내야지 보다는 마이너스를 없애고 일단 하방을 맞고 이제 평균치를 해보자 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뭔가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그 통계의 함정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은 좋다. 그런 것들이 다 통계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길을 갔을 때 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걸로 저는 대부분 경우 그렇다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안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연애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맞아요. 결혼정보회사 그런 거 유튜브 같은 거를 저도 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셔 주시는데 뭐 당연하죠. 당연히 제시할 수 있지만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랬을 때 그럼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사실 결혼이란 거 한 명만 마음에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 사람은 그냥 이런 면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점점 좀 줄여가는 게 문제이지도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도전의 측면에서 연애나 결혼이나 이런 것도 다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관계에서도 상처받기 싫고 손해보기 싫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에 깊이 뛰어들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도 많다고 보거든요. 사실 연애를 하다 보면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정말 상처도 받아보고 그냥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그런 희생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런 인간관계도 지속해 나갈 수 있는데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긴다 이거 자체가 너무 두렵고 싫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인간관계도 나아가지 못하니까 이게 연애도 쉽지 않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도전의식을 고취하고 좀 더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력을 갖고 나아가게끔 하는데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전에 그 스터디 코드가 주로 했던 거는 어쨌든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다면 커뮤니티는 조금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던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지금 시대의 도전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된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뭔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내가 어떤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좀 벗어나자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힘든 상황에서 정말 도전하고 이제 힘을 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힘은 역설적으로 내가 이걸 달성해야지, 이걸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가치 판단이나 걱정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그 일 자체에 그냥 뛰어들었을 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도전의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그 시간 자체는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다라는 뿌듯한 만족감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많은 청년분들이 아마 이거를 보실 것 같은데 좀 인생의 선배로서 무슨 말을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제가 선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제가 뭐가 되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지만 제가 그냥 요즘 느끼는 거는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는데 그치만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삶이 불행하진 않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삶은 그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이제 고통과 그런 불행은 과거나 미래를 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인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할 걸,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이 생각만 갖고 있으면 현재 이 소중한 현재가 계속 불안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근데 불안한 현재가 쌓이면 계속 그 불행한 그 현재들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잊고 그냥 매 순간 만족스럽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되돌아봤을 때 삶 전반이 만족스럽게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누군가에게 뭘 가르치고 이기보다는 그런 자세로 살기 위해 저도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고 뭔가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면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시다면 라이프 코드 커뮤니티에 오신다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코드의 서보현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최근에 또 개인 채널 하나 오픈하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